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여기는 제가 언제나 리뷰하러 오는 미사 조정 경기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했었던 파워뱅크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제 파워뱅크는 한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캠핑카에서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걸 보고 와, 이건 신세계다, 캠핑할 때도 차박할 때도 전기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파워뱅크를 샀고, 제 영상에 보면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나 캡슐 커피 머신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왜 우리가 차박을 할 때, 캠핑할 때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파워뱅크를 사야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파워뱅크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파워뱅크를 할 수 있는 5만 가지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여기 TV 있고, 서큘레이터 있고, 잘 안 보여, 잠시만. Don't even worry about it. 지금 TV 있고, 서큘레이터 있고, 제가 최애하는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기, 온풍기, 냉장고까지 5만 가지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뱅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각종 전자기기들을 활용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파워뱅크의 정보, 그리고 파워뱅크 구매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 파워뱅크는 야마비시 인버터 결합형 파워뱅크입니다. 파워뱅크를 구매할 때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이 파워뱅크에 들어가는 배터리예요. 배터리. 제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보통 파워뱅크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제 이 파워뱅크에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가 있습니다. 도대체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가 무슨 차이일까? 제가 전기 전공자는 아니어서 아주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파워뱅크를 구매하면서 알아본 정보를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또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설명을 드리면, 리튬 이온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다 보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와 동일한 성능을 내려면 이 배터리 셀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겁다. 셀을 많이 쓰는 대신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더 안전합니다. 일단 열에 강하고요. 이런 충격들에도 강합니다. 그에 반해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열 배출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면 가스도 방출이 돼요. 또 가스도 잘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 곳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던가 또는 전기차에 배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우면 전비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 거고, 그리고 충반전 시간, 충전하고 방전하는 횟수가 리튬 이온 배터리는 500에서 700회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1500회 이상을 충전 방전을 해도 괜찮습니다. 1500회 이상 또는 500회, 700회 이상 충방전을 하고 나면 배터리 효율이 70%로 떨어져요. 우리 흔히 핸드폰이나 또는 노트북 이런 거 오래 쓰고 나면 배터리 효율이 확 떨어져 가지고 충전을 풀로 해도 금방 막 배터리가 떨어지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오래 못 써요,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 리튬 인산철은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대신 무겁다. 우리가 이제 파워뱅크를 쓴다라고 하면 약간 극한의 상황에서 좀 쓸 때 많잖아요. 그러기에는 리튬 인산철이 안전하기 때문에 무거워도 이렇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충방전을 많이 해도 배터리 성능이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을 캠핑용 파워뱅크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뱅크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차량용 배터리. 본네트 이렇게 열어보면 시동 배터리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배터리를 되게 용량이 큰 인산철 배터리로 바꿔서 그 배터리에서 선을 따서 파워뱅크로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인버터는 달려있지 않는 그냥 파워뱅크,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인버터가 결합이 된 파워뱅크, 이렇게 3가지의 파워뱅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전 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AC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버터가 꼭 필요합니다. 제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인버터가 안에 들어가 있는 방식이에요. 앞에서 말한 차량용 시동 배터리를 고용량의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로 바꿔서 쓰는 방식이나, 인버터 없이 파워뱅크만 이렇게 파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220V를 쓸 수가 없어요.
이때 220V 쓰려면 인버터를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한 4-5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부피가 커요. 한 이 정도 됩니다. 길이가 두께도 막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차에 어딘가에 인버터를 이렇게 놔두고 써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많이 불편함을 느꼈는지 요즘에는 이렇게 결합형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야마비시에서 나온 인버터 결합형 같은 경우에도 에코플로우나 GS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일체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파워뱅크만 사고 또는 차량용 시동 배터리만 바꾸고 인버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AC 출력 용량이에요. 그 인버터에서 허용하는 AC 출력에 따라서 전자제품을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EV6랑 아이오닉5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던 게 그냥 우리가 집에서 쓰는 220V처럼 거의 3000W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되게 좋은 거다라고 설명을 한 거였어요. 참고로 제 야마비시 이 일체형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1300W까지 AC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높은 출력은 아니에요. 보통 인버터 같은 거 달면 최소한 2000W 이상은 달거든요. 뭐 물론 야마비시 제품 중에서 2000W 이상으로 출력이 되는 일체형 파워뱅크가 없기도 했었고 1300W면 내가 원하는 최소한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요거를 샀고요. 제가 일체형을 사려고 할 때 괜찮은 제품이 2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야마비시 인산철 일체형 배터리였고요. 두 번째는 GSP의 올인원 슬림 파워뱅크가 있었어요. 결국에 제가 야마비시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쌌어요. 같은 용량의 GSP랑 야마비시랑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거진 한 8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인버터 용량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해요. 야마비시 같은 경우에는 AC 출력이 최대 1300W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GSP 올인원 슬림 같은 경우에는 2000W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용량의 전자제품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야마비시는 이렇게 뭔가 박스처럼 생겼는데 GSP 올인원 슬림 파워뱅크 경우에는 되게 얄쌍해요. 야마비시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된 점은 있기는 한데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야마비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마비시를 구매를 하고 딱 한 달 있다가 에코플로우라는 회사의 제품이 나왔어요. 에코플로우 제품은 되게 디자인이 괜찮아요. 그냥 전자제품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고 뭔가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LCD 창에 표시되는 것도 되게 잘 표시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에코플로우는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야마비시나 GSP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인산철인데 에코플로우는 리튬 이온입니다, 여러분. 델타 1300 같은 경우에 AC 출력이 1800W까지 됩니다. 그리고 용량은 똑같아요. 에코플로우 델타 1300도 100A, 제 야마비시도 100A. 용량은 똑같고 1800W까지 조금 더 괜찮은 제품이죠. 그리고 에코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엑스스트림이라는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충전을 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만에 거의 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충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또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파워뱅크의 충전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파워뱅크를 집에 들고 가서 220V 한전 충전기로 충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충전기도 일반적인 그냥 충전기를 사용을 하면 1시간에 10A가 충전이 됩니다. 제 거 몇 A라고 했죠? 100A라고 했죠? 풀 충전을 하려면 10시간 걸리죠. GSP도 일반 충전기로 하면 동일해요. 근데 야마비시가 됐던 GSP가 됐던 고성능 충전기가 또 팝니다, 따로. 비싸요. 근데 20-30만 원 해요, 충전기가. 근데 이 고성능 충전기는 시간당 30A 충전이 됩니다. 제 거 100A, GSP 120A. 근데 시간당 30A 충전이 된다. 거진 4시간이면 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코플로우는 엑스스트림이라는 기술로 기본 충전기를 이용을 해도 1시간 반 만에 거의 풀 충전이 된다라고 하니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마비시를 살 시점에 이 애가 있었으면 얘를 샀을 거예요. 그리고 파워뱅크를 충전하는 두 번째 방법, 주행 충전기를 많이 답니다. 본네트를 열어보면 시동 배터리가 있는데 거기 배터리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차가 주행하는 동안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물어보실 거예요. 왜 차박신 너는 주행 충전기를 안 달았냐? 니로가 2019년식인가부터 시동 배터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차는 주행 충전기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가 아니시라면 시동 배터리가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배터리에 연결을 해서 주행 충전기를 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드려요. 주행 충전기를 달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을 따로 하려고 막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 저는 C거잭 충전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C거잭으로 충전을 하면 거의 한 9A 또는 7A 정도밖에 충전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처음 샀던 C거잭 주행 충전기가 GSP에서 나온 C거잭 주행 충전기였어요. 요만한 단말기가 있고 이거를 C거잭에 연결하고 파워뱅크에 연결하면 10A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도. 캠핑 다녀오고 나서 출퇴근을 하면 출퇴근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0A면 10시간이면 풀 충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일 출퇴근하고 나면 거의 풀로 하더라고요. C거잭 충전기만 써도. 그래서 저는 C거잭 충전기를 씁니다. 대충 파워뱅크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한번 모습을 보여줄게요. 다 이렇게 생겼고요. 들어보면 상당히 무겁고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환풍기예요. 환풍기. 앞모습을 보면 여기 대전류 단자가 있죠. 저는 여기 대전류 단자를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C거잭 연결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충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C거잭 2구가 있고요. 3.0짜리 USB 포트 2개가 있고, 근데 이게 인버터를 켜는 버튼이에요. 이 키면 이제 220V를 연결할 수 있는데 그 220V 어디다 연결하냐? 짜잔! 이 2개의 소켓에 220V를 연결을 해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항공단자, LED 램프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파워뱅크라는 놈을 사면 우리가 차박이나 캠핑에서 뭘 할 수 있는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레인지. 지금 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전격 소비 전력이 1000W니까 얘네 AC 출력이 1300까지 가능하니 충분하죠. 자, 전자레인지를 콘센트에 꽂고 이렇게 인버터를 켰습니다. 그다음에 만두를 데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적상계에 보면 1100W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짜잔! 여러분, 연기 나온 거 보이시나요? 아, 이거 보여야 되는데 연기 나온 거 보이시죠? 손쉽게 집에 있듯이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계차박 리뷰를 할 때 라면 끓여 먹었던 거 기억나세요? 요 전기 라면 포트였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1단일 때 300W, 2단일 때 600W입니다. 600W로 한 5분 정도 하면 물이 팔팔 끓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시연을 하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캡슐 커피 머신입니다. 이 1, 2캡슐 커피 머신의 경우에는 850W를 써요. 이렇게 꽂고 여기에 물을 넣으면 돼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한 게 생수를 안 갖고 왔어요. 이게 생수인 줄 알았거든요. 탄산수예요. 아니, 커피 머신에 탄산수 넣어도 되나요, 여러분? 탄산수라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수를 넣었고 1, 2 커피 캡슐을 넣고 닫고 컵을 넣고 에스프레소 커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 이게 여러분 탄산수라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고장 나는 건 아니겠죠? 오, 탄산이 이게 데펴지면서 다 사라지나 봐요. 제가 흔한 네스프레소를 안 사고 1, 2캡슐 머신을 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네스프레소는 1000, 1200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사용량이 많으니까 캠핑에 맞게 사용량이 적은 1, 2커피 머신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1, 2캡슐 머신을 했어요. 얘는 소비 전력이 850W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조리기구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시연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짜잔! 단미에서 나온 되게 예쁜 와플 메이커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얘는 토스트 팬으로 제가 달아놨고요. 여기에 와플 팬으로 바꾸면 와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600W입니다. 600W. 크로플이나 토스트나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차량용 냉장고입니다. 이 제품은 알피쿨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렇게 C거잭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전력은 45W 밖에 안 써요. 냉장고가 생각보다 전력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차에 있는 C거잭 잭에 연결해도 냉장고는 잘 돌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뭐 차박이나 캠핑을 가면 차 시동을 계속 걸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파워뱅크에 연결합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럼 삑 하는 소리 났죠. 여기 보면 냉장고 전력 들어온 거 보면 아까 제가 45W라고 했었는데 35W가 계속 소모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 다음은 계절 가전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서큘레이터고 요거는 아이슈미드 온풍기입니다. 일단 냉방을 위한 계절 가전들은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특히 이 에어 서큘레이터는 45W 밖에 안 써요. 근데 AC 전력을 이용해요. 그래서 인버터를 켜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키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5W밖에 안 써요. 그래서 밤새도록 켜놔도 파워뱅크 전력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거는 열을 내는 거예요. 온풍기는 전기를 엄청 먹습니다. 1단이 800W, 2단이 1200W를 먹습니다. 이 파워뱅크 AC 출력이 1300이라고 했죠. 간당간당해요. 파워뱅크가 있으시면 아이슈미드 온풍기 쓰는 거 좋지만 캠핑장에 전기를 쓰겠다 그러면 아이슈미드에서 나온 500W밖에 안 먹는 마카롱 온풍기, 걔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파워뱅크가 있고 이왕 따뜻하게 하려면 되게 센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일부러 전기를 많이 먹는 놈으로 샀습니다. 자, 연결을 해서 키면 따뜻한 바람이 나왔고, 제 거는 1300W까지 떼기 때문에 2단을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쓰는 거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2단은 안 씁니다. 네, 계절 가전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올해 여름 차박할 때는 이렇게 에어 서큘레이터만 사용을 했었는데, 특히 작년에 창문형 에어컨 많이 나왔었잖아요. 창문형 에어컨이 몇 와트를 쓰나 봤더니 삼성에서 나온 거나 파세코에서 나온 거는 740W를 쓰고요. 그러니까 한일전자에서 나온 거는 590W밖에 안 쓰더라고요. 590W면 파워뱅크가 있으면 충분히 쓸만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창문형 에어컨을 사서 파워뱅크에 연결해서 무시동 에어컨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짜잔! 여러분, 오늘의 피날레입니다. 아케이드 게임기 아시죠, 여러분? 요 놈이랑 집에 있는 TV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차박이나 캠핑 다니시는 분은 없겠지만 파워뱅크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오버해봤어요. 43인치짜리 TV 집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떼오고 게임 플러스 114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들고 왔습니다. 파워뱅크에 2개를 연결해서 게임을 할 거예요. 생각보다 전력을 많이 안 먹어요. TV가 36W밖에 안 써요. 그리고 이 게임기도 40W 정도밖에 안 써요. 거신 80W만으로 제가 집에서 게임하듯이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 고! 저는 블랑카를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뽀글뽀글을 하겠습니다. 뽀글뽀글. 야, 이 캠핑 와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는 거 대박이지 않나요? 일로와. 재밌어. 야차! 게임을 한 판만 더 하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 1945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띠디디딩. 야, 파워뱅크가 있으니까 캠핑장 와서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뱅크 꼭 사야겠어요, 안 사야겠어요? 사야겠죠?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제가 왕년에 비행기 게임을 좀 했었어요. 여러분한테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죽었어. 제가 지금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게임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뱅크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100A짜리 인산철 배터리를 쓴다, 200A짜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100A짜리면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야? 요거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쓰는 파워뱅크는 대부분이 12V입니다. 물론 24V짜리 파워뱅크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파워뱅크는 12V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그 파워뱅크 용량, 저는 100A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100 하면 1200이죠. 즉 1200WH 1시간 동안 1200W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 전력이 100W인 전자기기를 쓴다라고 했을 때 1200Wc니까 12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박 캠핑을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게 조리기구에 전자레인지가 다기 때문에 100A 가지고 1박 2일 쓰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더라고요. 나는 전자기기를 많이 쓸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200A짜리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파워뱅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파워뱅크가 무엇인지, 파워뱅크를 구매할 때 어떤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파워뱅크가 있으면 차박이나 캠핑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여러 사례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가 소개한 것 이외에도 너무 소비 전력이 고용량만 아니다라고 하면 다양한 전자기기를 캠핑이나 차박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V2L이 되는 전기차가 있다라면 파워뱅크도 필요가 없고, 이미 배터리도 고용량
용량에 3400W까지 AC 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오닉 5 EV6 V2의 기능이 정말 대박이구나. 아마 이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전기차가 미래입니다. 결론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아무튼 파워뱅크 구매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이거를 구매해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작정하고 이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품소 파워뱅크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재밌으셨거나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차박 캠핑이나 또 다른 리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올게요. 아,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